사업 씨앗들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면 바로 가장 좋은 사업 씨앗, 자동화 100%짜리 사업 씨앗이 바로 유튜브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책에서 읽은 내용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하다, 내 사업으로 적용했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다 그러셔서 예를 들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궤도에 올린 사업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사업 씨앗이라는 것이 임대 시스템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그리고 콘텐츠 시스템, 그리고 유통 시스템, 그리고 인적 자원 시스템까지 이렇게 다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임대 시스템인데 뭔가를 빌려준다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대여를 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지식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뭘 빌려줄 수 있는 건가? 컨텐츠를 빌려주는 거예요. 컨텐츠를 빌려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그 플랫폼에서 임대가 나가야 되는 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 임대 시스템, 원래는 이제 콘텐츠 시스템을 먼저 말해야 되는데 책에는 임대부터 나와 있으니까 임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임대 시스템에서는 동영상 강의 스트리밍과 문제풀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동영상 강의 스트리밍은 뭐냐면 콘텐츠 시스템에서 책을 썼잖아요. 책을 쓴 거를 바탕으로 동영상 강의를 찍어요. 영상 강의 또 하나의 콘텐츠가 되죠. 파생되는 콘텐츠인데 그 파생 콘텐츠를 가지고 동영상 강의 사이트에다가 얹어 놓습니다. 서버에 탑재를 시키는 거죠. 제가 이 사이트, 동영상 강의 사이트 구축 방법이라는 레슨 영상이 있죠.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아마 여기쯤에 나올 건데 확인을 해보시고, 그 영상 강의 플랫폼 상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게 하거나 주는 게 아니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을 재생하게 합니다. 즉 멜론 많이 쓰시잖아요. 멜론 같은 것도 mp3 다운도 받을 수 있지만 거기서 스트리밍을 재생시켜가지고 재생만 해서 듣잖아요. 월 정액으로 돈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런 방식을 의미해요. 스트리밍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링크를 넣어놨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동영상 강의 사이트인데 여기서 강의실로 들어가셔서 강의를 하나 본다 그러면 강의를 구입하게 돼 있죠. 이거를 다운로드 받게 돼 있지 않고 재생을 하게 돼 있어요. 입장 보면 나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본기사.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요. 네. 다운로드 방식이 아니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을 한다 이런 뜻이죠. 저렇게 가능해집니다. 문제풀이 볼까요? 문제풀이 사이트도 이렇게 생겼어요. 로그인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몇 번 찍고 뭐 풀고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돼 있는 거죠. 웹사이트 상에서 문제지를 구매하거나 영상 강의를 구매하려면 다 결제를 통해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공짜는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도 컨텐츠 자체를 구성을 했고 그 컨텐츠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후 적응 계획이라고 이제 써놨는데요. 최적화, 아까 보셨듯이 뭐 오류나는 부분들이 그 짜잘하게 있거든요. 재생이 제대로 안 된다던가 그런 부분들은 최적화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비용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은 사람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면서 가장 최고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점이 어디인가 이런 것도 찾아서 최적화 시켜야 되겠고요. 사용자 측면에서도 가장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사이트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속 고민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최종적으로는 보여드렸던 그 2개 사이트를 하나로 합치고 싶어요. 그래서 영상 강의도 보면서 문제풀이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원스톱 결제, 결제를 여러 번 하게 하면은 그만큼 불리한 거거든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한 방에 결제 딱 끝내게끔 하려면 동영상 강의 패키지와 문제풀이 패키지까지 하나로 묶어서 풀 패키지로 판매를 하는 그런 방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향후 적용을 할 때는 그런 원스톱 솔루션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이에요. 요거는 현재 저는 하고 있지를 않아요. 앱을 개발한다거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하는 거거든요. 사실 앱 같은 거는 만들 줄도 모르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막상 지금 나와 있는 솔루션들에다가 제 콘텐츠를 탑재하기도 바쁘거든요. 굳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요걸 앱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싶어요. 저는 어떤 분야를 하고 싶냐면 제 분야에서 7년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컨설팅 하는 거 있죠. 진로를 상담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직장을 그만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까지 컨설팅하는 앱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질문에 답하는 잡지 같은 데 보면은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예스, 노. 그럼 예스 하면은 긴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동그란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답 찾아가면 마지막에 무슨 유형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처럼 컨설팅 앱을 만들어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또 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까? 독립하고 싶습니까? 뭐 취직하고 싶다 그러면 취직하고 싶으면 공기업을 가고 싶습니까?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일반 사기업을 가고 싶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또 좀 빡세더라도 돈 버는 게 좋습니까? 내 삶이 있는 돈은 좀 적어도 괜찮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질문을 계속 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앱을 개발을 해가지고 제 분야에 진로를 상담해주는 앱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진로 상담 로보 어드바이저를 탑재를 시키는 거예요. 로보 어드바이저가 뭐냐면 답한 것들을 쫙 조합을 시켜가지고 너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하더라, 이런 것들을 자동화 시키는 거죠. 자동으로 그 진로를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진로 상담 로봇이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그걸 따로 상담을 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 장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게 완전 자동화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산된 금액만 돈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휴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싶다거나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추가 서비스를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 컨설팅 1회당 뭐 5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웹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2시간 컨설팅 해주면 얼마, 이런 식으로 추가로 첨부를 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 5가지 사업 시야들 중에서도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자동화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 할 수만 있다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앱 개발이라든지 홈페이지 솔루션 같은 거, 아까 보셨던 뭐 동영상 강의나 문제풀이 사이트 같은 거를 제가 만드는 거죠. 직접 짜는 거예요, 솔루션을. 그래서 그 틀을 갖다 파는 거죠. 그런 것도 향후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향후 적용 계획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알아봤고요. 세 번째로 이제 콘텐츠 시스템입니다. 메인 핵심이죠. 콘텐츠 시스템이 1인 지식기업의 핵심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콘텐츠가 바로 종이책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책을 써야 된다, 내 분야에서 나만의 콘텐츠를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책이 최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1번 콘텐츠 바로 책입니다. 종이책이에요. 이거는 종이책을 쓰시는 거 처음엔 기획출판으로 내시고요. 나중에 이제 재정이 좀 쌓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자비 투자를 해서 독립출판으로 종이책을 내시면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 영상 강의인데, 첫 번째 종이책을 쓴 걸 가지고 영상 강의를 만들어요. 쉽게 해설해주는 그런 강의가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이 책들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책들 전부 다 동영상 강의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책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책을 한 단계 심화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영상 강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책이 있는데요. 이 전자책은 참 쉬운 게 종이책을 EPUB 파일로 변경만 시키면 돼요. 전자책 판매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주 쉽게 또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또 장점이 뭐냐면 재고도 없고 직접 보내줄 필요도 없고 전자책 판매 서점에서 알아서 정산을 해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편리하게 파실 수 있는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전자책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제가 전자책을 판매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전자책이나 종이책은 출판사는 가지고 있지만 서점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전자책 서점을 운영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 유통 시스템으로 지금 제가 넘겨놨는데 이따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이건 방식은 PDF도 있고 뭐 EPUB도 있고 있으니까요. 이건 편리한 걸로 하시면 되는데, 요즘 이제 EPUB 3까지 나와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적용되고 있죠. 그런 게 전자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가 있죠. 이것들은 SNS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신을 마케팅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 그 마케팅할 수 있는 수단 자체에서 또 돈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컨텐츠 시스템 플랫폼들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는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컨텐츠 시스템 같은 경우는 향후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1인 지식기업들이 컨텐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분야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교통, 그러면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자격증 뭐겠습니까? 바로 운전면허입니다. 운전면허증 콘텐츠가 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면허증 콘텐츠 만들어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교통법, 법에 관련된 거는 누구나 다 해당하는 내기이기 때문에 법 관련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면 또 그만큼 소비자들한테 쉽게 판매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취업 콘텐츠 같은 경우는 요즘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아주 또 고가에 판매되는 콘텐츠이기도 하고, 자격증 같은 경우는 없으면 취업하고 또 연동이 되는 부분이니까 전문 자격들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또 그만큼 판매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전공 분야 외에도 뭐 콘텐츠 반드시 뭐 전공 분야만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외적인 걸로 저 같은 경우에는 1인 지식기업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 열심히 두 번째 돌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1인 지식기업하고 창업 부분, 그리고 여행, 제가 이제 여행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없었으면은 저는 대한민국에 안 살았을 거예요. 그만큼 여행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걸 또 콘텐츠화해서 실제로 이제 전자책으로 판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도 이제 여행 찍어온 영상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편집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못 올릴 뿐입니다. 앞으로는 향후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시스템 알아볼까요? 네 번째로 유통 시스템 볼게요. 유통 시스템도 역시 저도 지금 쓰고 있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면 택배 회사를 운영한다든지, 책으로 치면 서점을 운영한다든지, 전자책이면 전자책 서점, 리디북스 같은 거요. 그런 걸 운영한다든지, 뭐 쇼핑몰, 오프라인 상점 같은 걸 운영한다든지 그런 건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향후에 이제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싶다 하는데, 어떤 쇼핑몰이냐면 전자책 서점은 리디북스 같은 제호북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책 브랜드로는 트렌북스라는 책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전자책 서점을 또 구축해서 운영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서점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교보문고 같은 거. 실제로 많은 책을 내신 저자분들이 자신만의 오프라인 상점을 만들어가지고 작게 이렇게 서점 운영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 서점 같은 거 운영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 뭐 책만 파는, 열심히 팔아서 돈 많이 벌 그게 아니라 컨텐츠들의 총체 같은, 그다음에 컨텐츠를 다루고 판매하는 사람이 서점을 또 운영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좋은 반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여기 향후 계획에 넣어봤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인적자원 시스템이에요. 저는 1인 지식기업이라고 했잖아요. 1인 지식기업 당연히 인적자원 저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사용하지 않죠. 향후 적용 계획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동화 인력을 운영한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뭐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려면은 다양한 어떤 루트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취업 컨텐츠 같은 거 할 때는 회사에서 입사시험 같은 거 보잖아요. 근데 입사시험을 제가 다 쫓아다니면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사시험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문제들 같은 것도 복원을 받고 제가 해설 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컨텐츠화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죠. 왜냐면 다 복원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복원을 못하게 되면 해설 컨텐츠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람을 써서 빠짐없이 시험들 치르게 하고 문제도 다 이제 복원을 하는, 그 사람은 이제 그 시험 합격하러 가는 게 아니라 문제 복원, 20문제면 20문제를 외우러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력을 좀 운영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싶었고요. 물론 당연히 저 인적사원 시스템은 정규직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외주를 통해서 컨텐츠들을 그때그때만 단타로, 알바생이죠. 그러니까 알바생을 써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또 문제풀이 사이트 문제 입력이라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문제풀이 사이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타이핑을 못 치고 있어요. PDF만 딱 주면은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면 참 좋겠는데, 그게 또 그렇게 똑바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시스템에서 그런 걸 또 대신 입력해주는 알바 쓰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시간과 비용이 가용하다면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불입력도 알바생 써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5가지 사업씨앗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지식기업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 5가지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와닿지 않는 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까지 이제 쭉 5가지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어요. 임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콘텐츠, 유통, 인적자원 시스템, 이 5가지 잘 조합을 시키시면, 또 많이 조합하면 조합할수록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더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출구 전략이에요. 이 5가지 사업 씨앗은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저 사업 씨앗들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면 바로 돈이에요. 돈. 가장 좋은 사업씨앗, 자동화 100%짜리 사업씨앗이 바로 돈이죠. 여기서 뭐 신나게 돈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100억 있어요. 근데 100억 갖다가 은행에 넣어놓고 4% 이자 땡기면 그냥 4억이잖아요. 1년에 4억씩 그냥 생기는 거예요. 1년에 4억 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실 테지만. 뭐 맘먹고 쓰면야 쓰겠지만, 정상적인 생활 하면서 그냥 평범한 생활 살아가면서 뭐 해외여행 한두 번 갔다 오고 뭐 40평대 집에 살고, 그렇다 해도 1년에 4억 쓰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에 100만원씩 써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사업 씨앗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돈이다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 이 책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요. 네, 오늘 영상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이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